자, 삼각비의 정의. 삼각비는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정의한다. 그래서 요각이 직각이고 B라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A, B, C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정의는 C분의 B이다. 이게 사인의 정의야. 수학적인 정의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C분의 A.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A분의 B이다. 자, 세타라는 각이 여기 있는 각이 세타야. 그러면 사인의 정의는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자, 요걸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느냐면, 요 S자를 필기체로 쓸 때, S를 보통 이런 식으로 쓰지. 이거분의 이거. 자, S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사인 글을 쓸 때는 이거분의 이거다. 이런 식으로. 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그 다음에 코사인 C자를 필기체로 쓸 때 어떻게 써? 보통 이렇게 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쓴다고, 이거. 그러면 코사인 글을 쓸 때는 외우는 방법이 C분의 A다. 이런 식으로. 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그 다음에 탄젠트 그러면 T를 쓸 때 이렇게 쓰지. 그래서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이다. 자, 이렇게 외워두면 잘 안 잊어버리고,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 자, 요건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되어 있는 삼각비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느냐면, 요 밑에 이제 표를 보면 그 삼각비의 값을 정리해 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느 게 세트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표시해 가줘야 돼. 자, 특성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요게 30도고, 요게 60도고. 직각이었을 때, 세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45도, 45도 직각이었을 때, 직각 이등분삼각형. 요게 45도, 45도 직각이었을 때, 세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2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만들어 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30도부터 한번 읽어보자. 사인 30도 그러면 정의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사인 30도는 이거분의 이거. 사인의 정의가 사인 30도가 이거분의 이거. 그럼 2분의 1이지, 2분의 1. 사인 30도 그러면 하나의 값이겠지, 실수가. 또 코사인 30도는 이거분의 이거.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근데 탄젠트 30도를 루트 3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도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뭐 유리어에서 외운 사람들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아직 안 외운 사람들은 유리하지 말고 그냥 외워. 값을 표시할 때, 나중에 결과 표시할 때만 유리하면 되는 거지. 중간 계산 과정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필요할 때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꿔서 외워도 되지만 그냥 외워도 된다. 응? 그러면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외워야 돼. 구구단처럼 반드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45도, 사인 45도는 이거분의 이거,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이렇게 하죠. 자, 요거도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2라고 외워도 되고, 근데 안 외운 사람들은 그냥 요 모양 그대로 외우고. 그 다음에 60도. 여러분들이 60도를 볼 때 조심해야 돼. 원래 사인 30도, 30도에 대해서 읽을 때는 사인이 이거분의 이거지만, 60도 입장에서 읽을 때는 모양을 돌려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인 60도는 이거분의 이거 그렇게 들어야 되지. 그래서 사인 60도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실제로 뭐랑 같아지면 코사인 30도가 이거분의 이거였지. 그런 같은 거지. 그래서 사인 60도는 이거분의 이거.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이거분의 이거. 요 각에 대해서 읽어주면, 그래서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은 루트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해각 중에서 요거 세 개를 특수각이라고 하는데, 이거 세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자주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하고 이쪽 길이가 4였다고 하자. 이거는 그냥 세타라고 줬으니까 특수각 그런 건 아니겠지? 일반적인 각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요 길이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사인 세타 그러면 4분의 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지. 요 길이를 뭐 예를 들어 x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4분의 x. 그렇다면 x는 4 사인 x 그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각비가 아주 익숙해져야 돼, 모양이. 이걸 항상 문제 나올 때마다 이런 걸 풀 때마다 이렇게 다 구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응?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x라는 길이 그러면 4 사인 x. 이런 식으로 4 사인 세타. 거의 공식처럼 이것도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러면 이쪽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이쪽 길이는 4 사인 x인데 4 사인 세타. 이쪽 길이는 코사인 세타는 2곱분의 이거지. 그러면 이쪽 길이는 4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코사인 세타는 2곱분의 2가 그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도형 문제를 풀 때 자주 활용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요게 세타고 이게 4라면 4 사인 세타. 요게 4하고 요게 세타면 4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각이 세타고 요 길이가 뭐 예를 들어 2였다고 하자. 그러면 요쪽 길이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는가? 탄젠트 세타가 2곱분의 이거지. 그럼 이 길이는 2 탄젠트 세타 그렇게 쓸 수 있겠지.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이런 길이를 구하고자 하면 이런 건 분수를 써야 되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이 길이를 뭐 예를 들어 K라고 하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바로 이거랑 이거의 관계야. 코사인 세타가 K분의 2. 그러면 K는 코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2인데, 요거는 뒤에서 이제 역수관계라고 해서 시컨트라는 걸 배우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다른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현재는 코사인 세타분의 2라고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각비 모양을 잘못 잡기 쉬우니까, 반대로 잡기 쉬우니까 특히 이런 거 60도에 대해서 읽으라 그러면 사인 60도 그럼 2곱분의 2고 조심해서 읽어야 되겠지? 3-6번 문제 보면 여기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탄젠트 15도를 구해라. 근데 그림에서 보면 이 직각삼각형이 이거니까 탄젠트 15도는 2곱분의 이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현재 주어진 각을 적당히 이거 이용해서 이제 풀어보면, 자, 요각이 15도고 근데 이게 30도야. 이거랑 이거를 더했을 땐 이거겠지?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15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럼 결국은 이 각도 15도고 이것도 15도니까 이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겠지? 15도, 15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이쪽에 있는 삼각형은 특삼각형이지. 이게 직각이고 30도면 1대 루트 3대 2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 길이가 2면 이쪽 길이도 2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2등변 삼각형에서 2가 되니까 탄젠트 15도 그러면 뭐분의 뭐가 되겠어? 탄젠트 15도는 이 전체 길이분의 이거 되겠지?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탄젠트 75도. 탄젠트 75도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읽어주면 이게 지금 75도지? 30도고 이게 60도니까 합쳤을 때 75도.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제 여기서 이용해도 되고 75도. 탄젠트 75도는 2곱분의 2곱. 1분의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구하려면 빗변의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정의. 여기 지금 정의를 보면 삼각함수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개념에서는 삼각비라는 얘기를 했어. 삼각비. 삼각비는 어디에서 정의했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를 했다.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걸 정의하다 보면 어차피 세타 같은 각들은 예각일 때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현재 배운 범위라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을 배울 때는 각은 이쪽으로 뭐 10바퀴를 돌아도 되고 100바퀴를 돌아도 되고, 원래 각의 범위는 뭐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모든 각을 다 가질 수 있어.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음의 각이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양의 각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한 바퀴 들어와서 두 바퀴 들어오면 720도 이런 식으로. 각에 보면은 제한이 없는 거지. 근데 삼각비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하다 보면 이건 예각밖에 처리가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더 일반적인 거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비의 정의라는 건 예각삼각형에서만 이 정도로 정의했지만 이걸 모든 각에 대해서 각의 범위라는 건 마이너스 만 돼서 먼 데까지 모든 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삼각함수라는 걸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어디에서 정의가 되느냐면 현재 여기 그림을 보면 그림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반지름이 아닌 원이 있는데 삼각함수는 원에서 정의가 되는데 반지름이 아닌 원에서 원주상의 한 점이 xy고 그 다음에 이쪽을 시초선이라고 불렀지. 이 OP라는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다. 이 상태에서 삼각비가 정의가 된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좌표축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반지름이 아닌 원에서 정의한다는 얘기는 저건 또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돼. 어떤 P라는 점이 XY가 있다고 하고 지금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는 얘기는 이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R이라는 뜻이야. 반지름이 R인 원. 그 다음에 OP라는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삼각비가 정의가 되는 거야. 삼각함수가.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사인의 정의는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인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아까 배웠던 삼각비는 사인의 정의가 뭐 굳이 따진다면 빗변분의 높이. 근데 이거는 좁은 의미의 삼각비고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인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반지름분의 y다 그렇게 정의한다고 생각하면 돼. 반지름분의 y.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정확히.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다. 자, 앞으로 삼각함수 배우면서 여러 가지 성질이나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출발이 이거예요. 정의.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y.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 있다고 치면 몇 바퀴를 돌아가든 간에 P라는 점이 정해질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의를 확실하게 외워야 돼 바로.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뭐 2사분면 쪽, 뭐 1사분면부터 해봐도 되고 1사분면부터 해보자. 1사분면의 P의 좌표가 1,3 이런 점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점에서 원점을 연결해 보니까 원점까지 거리가 2다. 반지름이라는 얘기는 원점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대략 보면 여기서 수테라바를 딱 내렸다고 치면 1대 루트 3이지?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루트 3이다. 1대 루트 3대 2겠지? 즉 60도라는 걸 알 수 있다. 3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해보면 사인 60도가 얼마인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직각삼각형에서의 정의. 이걸 이용해보니까 삼각비의 정의. 이게 60도였을 때 그렇게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수세레바를 내렸다고 치면 사인 60도 그랬을 때는 이거분의 이거. 2분의 루트 3 나오겠지? 그림에서 봤을 때는 계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60도를 직각삼각형에서의 정을 이용한다면 사인 60도는 이거분의 이거.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정의. R분의 Y. 즉 반지름분의 Y좌표. 이걸 이용한다면 2분의 반지름분의 Y좌표. 2분의 루트 3. 같게 나오겠지. 이제?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 속에는 아까 앞에서 배웠던 삼각비의 정의를 이 속에서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 속에 삼각비의 정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사분면을 예로 들어보면 어차피 이게 예각일 때는 1사분면에 놓일 테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가도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의 정의를 이용하든 아니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든 같다는 거 알 수 있지? 뭐 예를 들어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를 했을 때 요게 60도면 요 길이분의 요 길이.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다.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계산해도 마찬가지겠죠? 1분의 루트 3. 그래서 정의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근데 이거는 이해각일 때만 직각삼각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둔각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모든 각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 자, 내가 지금 이해각 중에서 예를 들어봤지만 다른 예를 한개 들어보자. 몇 사분면에 있든지 다 모든 걸 구할 수가 있어. 각만 계산될 수 있다면 만약에 2사분면에 이쪽에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1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원점까지 거리는 2겠지? 그럼 여기서 이 각의 크기가 얼마인가? 이걸 따져보면 당연히 이제 둔각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선의 발을 딱 내려보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루트 3이야. 그러면 요거는 30도라는 거 알 수 있지.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대 1이니까 30도야. 이게 30도라는 얘기는 시초선과 이루는 각은 150도라는 거 알 수 있지. 150도. 이렇게. 그러면 자, 150도를 읽어주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사인 150도. 그럼 정의대로 해야 되겠지. 정의대로. 사인 150도는 반지름분의 y좌표 2분의 1. 앞으로 사인 150도는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코사인 150도. 코사인 150도는 코사인은 뭐라고? r분의 x라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150도. 탄젠트 150도는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정의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모든 거를 다 구할 수 있어. 뭐 90도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자, 90도에 대해서도 한번 구해보면 90도의 위치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에서 정의한 게 아니고 이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와 각, 또 끝점의 좌표 이게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뭐 삼각형은 안 나와도 돼. 어떤 거든 이건 상관이 없어. 직각삼각형은 전혀 상관이 없어. 자, 90도 위치는 여기지. 여기가 시초선이니까 90도까지 돌아갔어. 이쪽에서 점을 아무거나 잡아보자. 이걸 0,1이라고 하자. 0,1이라고 해도 되고 0,1이라고 해도 되고. 이 점의 좌표 0,1이라면 반지름의 길이는 r이겠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자, 정의에 집어넣어 보여보자. 사인 90도. 사인 90도는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r분의 r이니까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90도는 반지름분의 x좌표. r분의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탄젠트 90도는 탄젠트의 정의가 뭐였어?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인데 지금 x좌표가 0이니까 0분의 r이라는 건 수학에서 정의할 수 없지. 수학에서 분모는 0일 수 없으니까 즉 탄젠트 90도는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수학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은 정의가 출발이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 확실하게 외울 거. 자, 그러면 반지름이 r인 원에서 다시 보면 끝점의 좌표가 xy 요 각이 세타이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라는 얘기는 이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r이라는 뜻이다. 자, 현재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가지를 정의했는데 삼각함수. 자, 이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도 구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 사인 세타가 r분의 y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y를 구해보면 y는 이걸 대각선 곱해주면 r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거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공식처럼 나와야 돼. 삼각함수는 참 연습할 게 많아. 사인 세타가 r분의 y. 그러면 y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이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대각선 곱해주면
x는 r 코사인 세타이다. 이건 뭘 얘기해 주느냐면, 자, 이거 좌표를 한번 봐봐. 어떤 점의 x좌표를 구하고자 하면 원점까지 거리와 각을 알면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원점까지 거리와 각이 주어지면 그 점의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다.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분들 공식처럼 바로 나와야 돼. 이거 종합해보면 어떤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는 r 코사인. 그냥 공식처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x좌표는 r 코사인, y좌표는 r 사인. 이런 식으로. r 코사인, r 사인이다. 원점까지 거리와 코사인 세타. 원점까지 거리와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서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만약에 3, 4분면에 P라는 점이 놓여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거리가 4고 원점까지 거리가 4고 요 각의 크기가 세타였다고 하자. 그럼 여기에서 P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P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원점까지 거리와 시초선과의 각을 이용해서 뭐라고 하면 돼? 공식처럼 딱 나오는 거야. R 코사인 세타 즉 4 코사인 세타. 4 코사인 세타. 정의야,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4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점이 4, 4분면에 만약에 놓여 있는데 이 점의 이 길이가 4야. 이번엔 내가 어느 각을 줄 거냐면 요 각을 줄 거야, 요 각. 이 각의 크기가 세타이다. 참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요 각의 크기가 자, 이건 뭐가 문제인 거냐면 원래가 여러분들이 모든 각의 기준선이 시초선이었지, 시초선.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을 읽어줘야 돼. 근데 여기가 세트라고 돼 있어. 그러면 결국 이거는 여기서 이제 P의 좌표를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나타내야 맞는 거냐면 이거를 그냥 4 코사인 세트라고 쓰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럼 당연히 점이 바뀌게 돼 있어. 기준선, 시초선 기준으로 각을 읽어야 되겠지? 그렇다면 요 각이 세타는 얘기는 이미 2분의 파이 90도 돌아가서 세타이자는 거지. 이 각은 뭐라고 할 수 있어? 90도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쓰거나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라디안으로 한번 써보자 또. 자, 이 점의 좌표는 원점까지 거리는 4인데 시초등과 이루는 각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이다. 그러면 좌표가 r 코사인 세타인데 4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4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이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정의부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외우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r 코사인, r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에서 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 이거의 역수관계라고 해서 특별한 삼각함수를 세 가지를 정의를 더해. 이거는 어떤 식정리라든지 공식 같은 걸 좀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정의인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거는 식정리나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공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로. 자, 여기 여러분들이 원래 사인은 우리가 사인 뭐 많이 해봐서 아는데 SIN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사인 앞에다가 코를 붙인 게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이게 탄젠트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기 보면 CSC 그런 기호가 나오는데 저거는 코시컨트라는 정의인데 저기 이제 뭐냐면 원래 이제 코시컨트는 이렇게 쓰는데요. 코시컨트. 그 다음에 저기 두 번째 거 보면 SEC라고 돼 있는 게 시컨트라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 COT라고 쓴 거는 탄젠트 앞에다가 코를 붙인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사인은 요 중에서 기호를 앞에 세 개를 따가지고 사인을 쓰지. 코사인은 요거 세 개 쓰는 거고 탄젠트는 요거 세 개 쓰는 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상 많이 써오던 거지 사실은. 근데 코시컨트는 뭐의 역수로 정의가 되느냐면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라고 정의가 되는 거야. 헷갈려요 이게 좀. 공식을 확실하게 외워주려면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인데 코시컨트.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쓸 수도 없고 또 앞에 세 개를 쓰려고 보니까 코사인하고 구별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줄이기로 했냐면 여기서 첫 번째 거 C, 세 번째 거 S, 다섯 번째 거 이렇게 쓰기로 했어. CSC 이렇게. 읽을 때는 코시컨트 그렇게 읽으면 돼. 코시컨트. 코시컨트라고 정의했나. 코시컨트 세타이지 지금. 그럼 앞으로 이제 코시컨트 세타 그러면 사인의 역수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사인의 역수이다. 사인의 역수를 어떤 식정리 같은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코시컨트라고 특별하게 정의를 한 거예요. 사인의 역수를. 그 다음에 이건 앞에 세 개 써도 상관이 없지. 앞에 세 개 써도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컨트 세타 그렇게 읽고 이거는 코사인의 역수이다. 코사인 세타의 역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 참 헷갈리게 돼 있지. 처음에 확실하게 외워놔야 돼. 또 이건 앞에 세 개를 따도 원래 앞에 세 개 쓰는 게 기본인데 이건 앞에 세 개 쓰려고 보면 겹치는 게 있으니까 안 쓴 거. 이건 앞에 세 개 써도 되지. 코탄젠트. 읽을 때는 코탄젠트 그렇게 읽으면 되고 그래서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의 역수이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역수관계 세 가지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 이거를 뭐 코시컨트 세타 그렇게 읽어도 되고 또 이것도 시컨트 세타라고 읽어도 되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또 읽기 귀찮으면 그냥 세크라고 읽어도 돼. 세크, 코세크 그렇게 읽어도 돼. 이건 세크, 이건 코세크 그렇게 읽기도 해요 원래가. 근데 그거는 뭐 원래 원문대로 읽으면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건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이다. 이렇게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사인은 R분의 Y인데 코시컨트는 Y분의 R이다. 분모분자를 뒤집었지, 그지? 근데 이거 뒤집었다는 의미로 굳이 알지 말고 내가 얘기해보자 하는 거에 이런 식으로 알아두지 말고 어떻게 알아두느냐면 사인의 역수라고 알아둬. 사인의 역수. 근데 대신 사인이 0이면 정의가 안 되겠지. 사인이 0이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된다. 이런 세 삼각함수는 역수로서만 의미를 갖는 거야. 역수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요거 세 개 값을 한번 구해보자. 시컨트 45도. 시컨트는 뭐의 역수야? 코사인의 역수. 공식으로 외워야지.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인데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었지. 그러면 루트 2분의 1을 역수 취해주니까 루트 2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번에는 코시컨트 3분의 파이.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야. 사인의 역수. 그러면 3분의 파이는 몇 도야? 60도였죠. 60도. 3분의 파이는 60도. 그러면 코시컨트 3분의 파이라는 것은 사인 60도랑 역수인 거지. 사인 60도랑.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었지. 그러면 얘는 루트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코탄젠트. 코탄젠트 6분의 5파이. 이거는 탄젠트 6분의 5파이의 역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즉 6분의 5파이는 몇 도? 150도겠지? 얘는 바로 탄젠트 150도를 구해서 이거를 역수 취하면 코탄젠트 6분의 5파이가 나온다. 6분의 5파이가 150도예요. 150도. 그러면 탄젠트 150도의 역수인데 자, 탄젠트 150도를 한번 구해보자. 탄젠트 150도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처음 현재 알고 있는 범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조금 있다가 이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게 돼. 현재 지식 범위에서, 현재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자, 150도라는 건 어디에 있는가? 150도라는 건 P를 이쪽에 2, 4분면에 잡았을 때 이게 150도야, 이게. 이게 150도라면 요 각의 크기는 30도예요. 그러면 이게 150도면 이게 30도이다. 자, 그러면 탄젠트 150도를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현재 알고 있는 범위에선
정의대로 풀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세변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라는 걸 알 수 있지. 1대 루트 3대 2. 그러면 자, 탄젠트 150도를 먼저 구해보면 탄젠트의 정의는 뭐냐면 지금 이 점의 좌표가 길이가 세변의 길이가 1대 루트 3대 2인데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탄젠트의 정의가 뭐라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탄젠트가 x좌표분의 y좌표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역수 취해주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자,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런 방법으로 구했지만 이거 삼각비, 삼각함수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제시할 텐데 일단 이런 것들은 정의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각이 몇 도든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정의에 따라서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항상 정의대로만 쓰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들을 제시할 건데 삼각함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런 것들 연습을 잘 해놔야 돼. 모든 것들을 정의에만 입각해서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보자.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 탄젠트의 정의가 X좌표분의 Y좌표이다. 이게 이제 정의라고. 자,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 설명을 보면 삼각함수가 몇 사분면에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가 이걸 조사를 해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1사분면에 어떤 점이 있다고 하죠. 이거 한꺼번에 이제 그려보자 이렇게. 자, 첫 번째는 부호에 대한 얘기야. 부호 결정과 절대값 결정.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그 식의 값을 무조건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좌표축이 있는데 1사분면에 어떤 점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1사분면의 점은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겠지. 그 다음에 이건 원점까지 거리는 항상 양수 개념이지. 반지름이니까 원점까지 거리 개념이니까. 그럼 어떤 점이 1사분면에 동경이 놓여 있다면 사인이 뭔데? R분의 Y 양수지. 코사인은 R분의 X 양수야. 탄젠트도 X분의 Y니까 양수지. 1사분면에 점이 있을 때는 R분의 Y도 양수, R분의 X도 양수, X분의 Y도 양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사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종류가 모두 플러스이다. 모두 플러스야. 모두 플러스. 근데 2사분면에 어떤 점이 놓여 있으면 동경이 2사분면에 놓여 있어.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플러스지만 2사분면의 점일 것 같으면 X좌표가 마이너스고 Y좌표가 플러스겠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고 Y는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의 부호를 따져보면 사인은 R분의 Y 양수. 코사인은 R분의 X 마이너스겠지. 탄젠트는 X분의 Y는 마이너스지. 잘 봐봐 다시.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 양수야. 코사인은 R분의 X 그럼 음수고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또 마이너스겠지. 결론은 어떤 게 만약에 2사분면에 놓여있는 각이라면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마이너스이다. 그러면 2사분면에 놓여있을 때는 사인만 플러스고 그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2사분면일 때는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 돼. 3, 4분면에 점이 있다면 3, 4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야. 길이는 플러스고 그럼 X는 R분의 Y니까 마이너스. 저희 사인 세타는 R분의 Y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마이너스. 사인도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지.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탄젠트만 플러스. 즉 3, 4분면에 놓여있을 때는 탄젠트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지금은 이런데 좌표축이 바뀌는
4분면이 바뀌는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4분면에 들어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4,4분면에 점이 놓여있으면 요 길이는 플러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해보면 사인은 R분의 Y 마이너스지,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플러스,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즉 4,4분면에서 이거 조사해본 결과 코사인만 플러스 2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알아둬야 돼. 1,4분면은 모두 플러스 1, 2, 3, 4 올 모두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4분면은 어딜까?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4분면. 여기는 다 플러스고 코사인은 여기랑 여기에서 플러스지. 그렇죠?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4분면은 2, 4분면, 3, 4분면. 또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데는 탄젠트는 여기랑 올 모두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그럼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데는 2, 4분면, 4, 4분면. 또 사인이 마이너스인 데는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저걸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우는 방법이 올 모두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뭐랑 비슷해? 딱 말을 보니까 얼싸안고 이거랑 비슷하지 말이. 얼싸안고 모두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랑 비슷하잖아.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그지? 얼싸안고 이런 말을 기억이 드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삼각함수의 부호를 따지는 방법, 얼싸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값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부호를 알고 절대값을 알면 그 값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밑에 보면 두 번째 절대값을 결정할 때는 X축에 붙어있는 예각만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예를 통해서 지금 봐야 돼. 이거는 이런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규칙성을 발견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그렇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야. 자, 내가 이제 저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코사인 120도를 계산하고자 한다. 그럼 코사인 120도를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정의를 이용해 보니까 120도라는 거는 120도는 이쪽으로 돌아가서 120도는 이쯤에 놓여 있어. 120도. 여기 120도.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뭐 Y축에 수세례발 내리든, 예를 들어 Y축에다가 수세례발 내렸을 때 이게 30도고, X축에 수세례발 내렸을 때는 이게 60도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전의 좌표가 그냥 B로 1대 루트 3대 2라고 볼 수 있지. 길이의 B가, 그지? 이게 60도니까 3변의 길이의 B가 1대 루트 3대 2야. 즉 120도 했을 때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루트 3이야. 이 끝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루트 3. 이 길이는 2.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예를 들어 이제 뭐 120도를 코사인도 구해보고 다른 것도 구해보자. 사인 120도는 정의대로 구하면 뭐랑 같으냐면, 정의대로 구하면 사인 120도는 R분의 Y 2분의 루트 3. 코사인 120도는 R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120도는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죠? 이건 정의에 따라 구했어. 정의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 결과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조사할 수 있냐면, 규칙성의 발견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외우면 돼. 그리고 내가 보여주잖아 지금. 이런 것들을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면, 2, 4분면에 각이 놓여있다. 120도. 그러면 실제로는 뭐만 따지는 거랑 같으냐면, 설명을 봐봐. 절대값은 X축에 붙어있는 예각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120도니까 지금 X축에 붙어있는 예각은 X축에 붙어있는 예각 60도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동경과 지금 X축이 이루는 예각만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탄젠트 120도는 일단은 절대값은 뭐랑 같다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절대값 결정이야. 부호가 아니고 부호 결정은 얼싸안고에 따르면 되는 거고 절대값이 뭐랑 같다는 얘기냐면 원래 120도는 이건데 요거는 따지는 거는 결과적으로 같다 그런 얘기야. 사인 60도. 예각으로 고치기 위한 방법인 거야. X축에 붙어있는 예각만 따지면 된다. 코사인 120도도 코사인 60도만 따지면 된다. 탄젠트 120도도 탄젠트 60도만 따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X축에 붙어있는 예각만을 따지면 된다. 근데 부호는 어떻게 되는가? 부호. 지금 2사분면에 놓였으니까 2사분면에서는 얼싸안고 사인만 플러스지. 그러면 먼저 이렇게 절대값은 이렇게 낮춰서 결정해놓고 절대값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부호는 어떻게 된다고 부호. 얼싸안고에 따라서 사인은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거는 마이너스겠지. 그럼 이렇게 고쳐보니까 예각으로 환산이 가능하지.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맞잖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었어. 이렇게 구해도 결과적으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걸 문제 나올 때마다 몇 대 몇이고 이걸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하려고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삼각비 이런 걸 값을 계산할 때는 얼싸안고랑 이 모양, 절대값 결정, 부호 결정과 절대값 결정 이 두 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예각은 외우고 있으면 예각을 외우고 있으면 30도, 45도, 60도 그거에 대한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 변형되는 것들은 무조건 예각으로 고치는 게 가능하니까 응? 예를 들어 120도라든지 150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 30도, 45도, 60도 세 가지를 외우고 있으면 이 변형을 통해서 무조건 예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120도다 그러면 60도로 고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2, 4분면에서 2를 보여줬지만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옮겨다니면서도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호 결정과 절대값 결정 이 두 가지 이용하면 모든 걸 다 구할 수가 있다. 자, 지금부터 이거 집중적으로 연습할 건데 자, 지금부터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는데 자, 사인의 정의 R분의 Y 코사인의 정의 R분의 X 탄젠트의 정의 X분의 Y이다. 또 뭐도 가능이 된다 그러냐면 그러면 어떤 점에 Y좌표를 구하고자 할 때는 Y좌표는 R사인 세타 원점까지 거리와 시초점과의 각 R사인 세타 X좌표는 R코사인 세타 이것까지도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본능적으로 팍팍 나와야 돼. X는 R코사인, Y는 R사인. 즉 어떤 점에 좌표를 구한다 그러면 R코사인, R사인. R코사인은 사인. 공식보다 더 중요한 거야. 공식보다. 자,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을 당연히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이거의 역수로서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그렇게 됐었고 자, 그건 이제 뭐 공식 쓰면 다시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이 부호를 결정할 때는 얼싸안고 절대값을 결정할 때는 X축과의 예각을 따지면 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쭉 해볼 거야. 일단 삼각함수 값을 삼각비의 값을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계산해보자. 코사인 240도를 계산하고자 한다. 자, 정의대로 계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 코사인 240도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 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딱 그려져야 돼. 머릿속에서. 내가 코사인 240도가 뭐냐 그러면 이거 답이 나오는데 5초 이내에서 나와야 돼.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서 얼마 딱 나와야 돼. 코사인 240도 마이너스 2분의 1 딱 나와야 돼. 이거. 응? 이게 나오는 방법. 방금 보라고. 240도는 3, 4분면의 각이구나. 240도야. 180도에다가 60도를 더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 결정은 X축에 붙어있는 얘가. 여기서 X축이 어디 있네? 3, 3. 여기죠, 여기. X축에 붙어있는 얘가. 이게 60도인 거야. 240도면 이게 180도니까 이게 60도야. 그러면 저건 뭘 얘기하냐면 코사인 240도의 값은 일단은 코사인 60도의 값하고 절대값은 같은 거야. 절대값은. 근데 부호는 얼싸안고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지. 그럼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야 된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줄여서 우리가 예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각을 줄여서 이렇게 써야 되고 무조건 예각으로 고치는 게 가능하지. 그 다음에 얼싸안고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하면 된다. 자, 예를 들어 다른 것도 해보자. 뭐 예를 들어 탄젠트 뭐 6분의 11파이 이런 거 해보자. 6분의 11파이. 그러면 일단 각도 한 살이 빨리빨리 돼야 되고 간단하게 고쳐보자. 6분의 11파이는 몇 도야? 330도지. 6분의 11파이. 어떻게 한다고? 6분의 11파이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뺐구나. 360도에서 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건 취향이고 그런데. 네가 뭐 이런 걸 이렇게 고치는 게 쉬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6분의 파이는 30도야. 30도 곱하기 11은 330도구나. 편리한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방법이고. 그러면 330도니까 4, 4분면의 각이야. 왜? 이렇게 쭉 돌아갔으니까 330도. 그렇다면 여기 남아있는 무조건 X축에 붙어있는 얘가 미터 걸 따지면 안 되고 이건 Y축과 붙어있는 거고 X축에 붙어있는 얘가 이게 3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탄젠트 6분의 11파이는 일단은 탄젠트 30도와 절대값은 같다. 절대값이 같다. 근데 부호는 얼싸안고 코사인만 플러스인 사분면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게 보시는 게 있지. 마이너스.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은 뒤에 가면 이제 역으로도 구할 줄 알아야 돼. 코사인 얼마가 뭐 3분, 뭐 2분의 루트 3인지 그런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앞으로는. 자, 그것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뒤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할 거고. 우선 또 이렇게 사인 갖다가 사인, 코사인, 이걸 해보자, 사인. 사인 세타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었다. 그럼 사인 몇 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가? 이걸 구해보자고. 자, 요거 절대값 결정과 부호 결정 이 두 가지를 하면 모든 게 다 처리가 돼. 비법이야, 비법. 근데 세타 범위를 어떤 범위에서 줄 거냐면 0과 2파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가급적 라디안은 자꾸 연습해야 돼. 0과, 즉 0도에서 360도 범위에서 0도, 시초선에서 360도 범위에서 한 바퀴의 범위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세타를 보여보자 그런 얘기야. 자,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잘 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방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 역순으로 적용하면 되겠지. 자, 내가 이제 어떻게 원하는지 잘 봐. 일단은 사인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사인이 마이너스인 사분면이 어딘데? 얼싸안고를 이용하면 사인이 마이너스인 사분면은 3, 4분면 또 4, 4분면 이렇게 두 군데지. 얼싸 모두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사인이 마이너스인 데가 여기 또는 여기야. 그런데 절대값은 X축에 붙어있는 예각만 따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X축에 붙어있는 예각만 따지면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3이야. 절대값이. 절대값 결정. 자, 일단 부호를 보면 3, 4분면 또는 4, 3분면이다. 근데 절대값이 2분의 루트 3인 걸로 봤을 때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지. 그러면 이게 60도였거나 이게 60도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최종 결과를 쓸 때는 이 범위에 들어가도록 써야 되고 또 각의 기준선은 시초선이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읽어야지. 시초선 기준으로. 읽어보자.
시초선 기준으로 읽어주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240도.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300도지 300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300도. 지금 이걸 예를 들어 음각으로 읽으려고 보면 예를 들어 이 위치를 마이너스 60도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60도는 이 범위에 들어가질 않은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가계 범위라는 거는 여기서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범위 내에서 정하라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둬도 되고 이걸 라디안으로 쓰면 이건 3분의 4파이 240도 3분의 5파이 300도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은 것이.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라디안으로 주어져 있으면 가급적이면 라디안으로 쓰면 되고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호결정과 절대값결정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서 분석을 해본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 규칙성의 발견이야. 규칙성의 발견.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4분면에 위치한 것들, 몇 사분면에 딱 위치한 것들은 이렇게 되겠는데 그렇다면 뭐 90도라든지 180도라든지 270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건 또 정의에 따라 구하면 돼. 정의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구하면 가볍게 구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90도 한번 봐보자. 90도는 여기 얘기하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그냥 0,1이라고 잡아봐. 0,1. 그럼 요 길이도 R이지. 쉬워. 90도 같은 거. 이건 4분면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4분면에 바뀌는 축이야. 축. 그렇다면 정의대로 구해봐. 정의대로. 사인 90도는 사인은 반지름분의 Y. 사인 90도는 1. 코사인 90도는 0. 그지? 탄젠트 90도는 정의가 안 돼. 0분의 R이 있을 수가 없지. 수학에서. 그러면 딱 정의대로 딱 계산되는 거고. 또 180도 파이에 가 있다고 하죠. 반지름이 R인 1이라고 생각하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지. 반지름이 R이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잖아. 물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뒤에서 이제 그래프를 배우면 머릿속에서 그림을 연상해서 그래프를 연상해서 구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아직은 그래프를 안 배웠으니까. 자, 정의대로 해보는 거야. 사인 180도는 R분의 Y 0이지. 사인 180도는 R분의 Y니까 0이고 코사인 180도는 R분의 X니까 마이너스 1이고 탄젠트 180도는 X분의 Y니까 0이지. 탄젠트 180도 0이야. 사인 180도도 0이야. 코사인 180도는 R분의 X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나중에 내가 뒤에서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우면 90도, 180도 저런 것들은 그래프에서 알아보는 게 원래 바람직한 거야. 원래. 사인 그래프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90도일 때 1, 180도일 때 0, 270도일 때 마이너스 1, 360도일 때 0이다. 나중에는 그림으로 하는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정의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의대로. 모든 건 정의가 출발이지. 정의가.